이 심한 청결 강박이 있으며, 그러니까 최근에 확인 강박으로 너무 힘들다. 최근에 확인 강박으로 이렇게 좀 발전됐나 봐요. 그리고 저 윤리 강좌를 들어서 현실 인정을 해도 현실 인정을 하자 하면서 하는데 받아들여지지가 않는다, 이렇게 글을 남겨놓으셨어요. 그리고 증상으로는 공황장애와 강박증, 불면증 이렇게 있으면서 4년째 양약을 투약하는 중이고, 이렇게 힘들어요. 청결 강박이 있는 분들은 손을 씻고 또 씻고 또 씻고 또 씻고 또 씻어도, 먼저 번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삶에는 이런 청결 강박에는 우리 삶에 깨끗한 것도 허락이 되잖아요. 근데 아무리 깨끗하게 씻는다 하더라도 그 미세하게 남은 세균, 먼지는 그거를 제로로 만들어 버릴 수는 없거든요. 그것을 제로로 만들려다 보니까 이것이 청결 감옥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아무리 손을 깨끗하게 씻는다 하더라도 조금 있으면 또 다시 그러한 원치 않는 세균이 생길 수 있고, 때가 낄 수 있고, 먼지가 생길 수가 있어요. 어디서 문제가 되느냐면은 양지와 음지가 있잖아요. 우리 삶에는 음지는 내 마음대로 안 되는 세상이에요. 이것은 약간의 세균이나 먼지, 또 때가 낄 수 있는 그러한 내가 원치 않는 것, 그리고 내 마음대로 되는 것은 완전 무결하게, 완전 깨끗하게, 세균 한 점 없이, 먼지 한 점 없이 그런 깨끗함을 바라는 것이 바로 내 마음대로 되는 이 양지잖아요. 그런데 우리 삶에서 과연 이 세균 한 점 없이 완전 무결한 그러한 상태가 과연 뭘까요? 불가능하거든요. 이 음지가 우리 삶에 늘 양지가 주어지듯이 음지 역시도 항상 같이 주어져요. 이 역시도 어떻게 가야 되느냐면은, 현실 인정이란 양지도 좋지만 음지도 괜찮다, 이렇게 살아가는 거죠. 이것이 머리로만 아는 것이 아닌 윤리정서 개발을 읽고 쓰고 보고, 그리고 생활에서 실천을 하고, 또 내 생활을 비추어서 돌아본 것을 다시 바로 잡으면서 그렇게 서서히 바뀌어가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지금 여기 있는 영상만 몇 가지만 보고서 그래, 현실 인정을 해야지 라고 하는 거는 어떤 것이냐면은, 다이어트를 예를 든다면은, 다이어트를 하면서 살을 빼려고 마음을 먹잖아요. 근데 그 다이어트에 의해서 현실 인정이라는 건 어떤 거냐면, 내 살을 빼야지 하면서 다짐만 한다고 해야지 살이 빠지나요? 다짐만 해가지고 그래, 살을 빼야지 그럼 운동해야지 하면서 머리로만 생각을 하고 실천과 행동을 하지 않으면 이것이 과연 빠질까요? 그렇죠. 현실 인정이라는 것은 그 현실 인정을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그냥 이렇게 강좌 몇 번만 듣고 그냥 눈으로만 보고 또 흘려버리고, 또 과거의 내 현실 부정의 강박적인 생활로 돌아가서 흘러간다면 절대로 낫지가 않아요. 그건 다이어트를 한다고 다짐만으로, 입으로 살을 빼자 하면 살이 빠지기를 바라는 비현실이에요. 우리 삶에는
양지도 있고 음지도 있어요. 이 역시도 이것을 어떻게 현실 인정을 어떻게 풀어가야 되느냐면은, 그 청결강박 같은 경우에 내가 손을 씻으면서 아주 깨끗한 것도 좋지만, 음지도 괜찮다. 아주 깨끗한 것도 괜찮지만은, 아주 깨끗한 것도 좋지만, 원치 않게 조금 세균이 있을 수도 있는 것도 받아들이겠다라는 거거든요. 조금 먼지가 있는 것도 괜찮다 이렇게 받아들임으로써 그것이 몸으로 체득이 됨으로써 여기서 낫는 거거든요. 그것이 바로 우리의 삶 속에 먼지와 세균이 일절 없는 그러한 무균 무대의 상태가 전혀 없거든요. 그런데 이러한 것을 받아들이고, 그리고 내 마음대로 되는 또 다른 양지 역시 받아들이면서 흘러가는 것이 순리의 생각과 순리의 행동으로 넘어가죠. 그렇게 순리대로 살아가면 자연스럽게 편안함이 나오는 거고. 그리고 다음 볼까요? 이런 청결강박이 있으면서 최근에는 또 확인강박으로 너무 힘들다라고 하죠. 그러니까 이 확인강박인 경우에 그 열쇠, 집을 나갈 때 문을 잠그고 갔는데 또 저만큼 가서 다시 돌아와서 나 잠궜나 하면서 다시금 확인하고, 또 갔다가 또 다시 확인하고. 그렇죠. 가스밸브 역시도 그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가스밸브 역시도 계속 잠갔는데 또 확인을 하고. 그 역시도 뭐냐면 내 삶에서 일어나는 조금의 사고도 절대로 허락치 않겠다라는 현실 부정의 강박사고로 인해서 그 강박증이 발달이 되는 거거든요. 그럼 이거 이렇게 거스름의 생각, 거스름의 행동들에 이렇게 강박적으로 나오게 되잖아요. 이러한 생각과 행동 나오는 것들은 뭐냐면은, 이런 강박적인 생각과 강박적인 행동이 나오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이 현실 부정이 맞다라고 자기 내면 깊숙이 무의식에서 믿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맞다라고 믿고 있으면서 내가 머리로는 그럴 필요가 없다는 것은 알아요. 아는데 계속 하게 된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무의식 속에 내가 확인한 것들이 믿겨지지가 않아서 다시 확인하는 거예요. 그 근원으로 돌아간다면 내 삶에서는 절대로 조금의 세균도 허용치 않을 거야 라는 그런 강박. 조금의 더러움도 허용치 않겠어 라는 강박. 나에게 일어나는 조금의 사고도 절대로 허락치 않겠어. 그러한 것이 자기 자신을 더욱더 옥죄어 오게 되는 거죠. 그렇죠. 이렇게 현실 부정의 생각을 하게 되면 현실 부정을 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이 거스름의 생각과 거스름의 행동들이 나오게 되어 있어요. 이러한 부정을 함으로써 불안은 생기고, 그리고 또 거스르는 생각을 함으로써 또 불안이 생기고, 또 거스름의 행동을 해도 불안이 생기고 안 해도 또 불안이 생겨요. 이런 상황까지 가게 되면, 그럼으로써 또 다른 증상들은 같이 나오게 되는 거고. 그래서 공황장애, 강박증, 그리고 이분은 또 불면증까지 같이 나오는 거고요.
그럼요. 이 역시 저 양지만을 집착하는 그러한 이 거스름의 생각에서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되니까 늘 불안한 거예요. 늘 불안한 거예요. 우리의 삶은 이렇게 두 가지로 되어 있는 거잖아요. 두 가지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허용치 않으니까 얼마나 불안해요. 머리로는 알고 있어요. 두 가지로 되어 있다라는 것을. 그렇죠? 네. 두 개의 삶인 건 알죠. 근데 아직까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받아들여지지 않죠. 네. 그럼요. 네. 그럼요. 머리로만 들어서 이분 역시도 강좌를 보면서 현실 인정을 강좌를 들어서 그래 현실 인정을 해야지 내가 비현실을 고집하고 있었구나 현실 인정을 해야지 하면서 머리로만은 알고 있는데 이게 머리로만 안다고 해가지고 이것이 나에게 체득이 되고 받아들여지지가 않아요. 여기 부분에서 이분이 지금 이 혈리 정서 개발 부분을 이 부분에서 좀 아직 잘못 좀 더 공부하시면 이제 잘 아시게 되는 건데 아직까지 이제 개념 파악을 아직까지 잘 못하신 부분이에요. 근데 다 그런 과정이에요. 누구나 다 그래요. 처음엔 이제 이렇게 보기만 하면은 다 되는 줄 알고 이제 그렇게 다시 시작을 하시죠. 예. 정상적인 과정이니까 걱정하지 않아도 돼요. 예. 아무튼 이렇게 현실 부정을 하게 되면은 자연스럽게 계속 끊임없이 불안이 나오고 이러한 강박 행동이 나오고 이러한 행동들이 나오면 또 불안해지고 강박사고 나서 또 불안해지고 그렇죠. 그럼으로써 이제 계속 또 다른 증상이 나오고 그래서 이분처럼 지금 4년째 신경정신과에서 처방해준 약을 드시는데 이 약을 먹게 되면은 이러함으로써 나오는 이러한 불안함과 증상을 눌러줘요. 없애주는 것이 아닌 눌러줘요. 그렇죠. 이게 먹게 되면은 좀 편안하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데 계속 이 약을 꾸준히 먹으라고 이렇게 하시잖아요. 근데 아무리 꾸준히 먹는다고 하더라도 이 현실 부정의 강박사고가 이렇게 내 마음대로 되는 세상과 내 마음대로 안 되는 세상 이 둘 다를 받아들일 수 있도록 변화시켜주는 약이 아니거든요. 그저 이러한 증상 부분을 눌러주는 것일 뿐이죠. 그래서 이렇게 약을 먹음으로써 이러한 불안이 눌러지고 지금까지 자기를 괴롭히던 이런 증상들이 이렇게 싹 내려가니까 지금까지 또 자기 자신이 생각을 했었던 이러한 강박적인 생각과 행동, 현실 부정인 이러한 것들이 또 그것이 틀린지를 모르고 또 같은 행동을 거듭함으로써 이러한 현실 부정의 현실 부정은 점점 더 강해지는 거죠. 그렇죠? 그럼요. 그렇게 강해지면서 더욱더 완고해지죠. 맞아요. 예, 예. 그래서 이 인지치료를 하면서 이러한 거스르는 행동,
강박적인 행동을 안 하게 되면은 막 불안해지죠. 예. 그래서 인지 행동치료에서 인지치료에서 하는 부분들은 이러한 것을 안 하는데 익숙해지도록 하는데, 일단 현실 부정의 생각이 들게 되면은 참는데, 이 강박 행동을 참는 것은 이거는 한계가 있는 거거든요. 어떠한 상황이 되었을 때 인지치료하는 병원으로 가서 이거에 대해서 주지를 시켜주고 함으로써 어떠한 상황에 대해서는 또 넘어갈 수가 있어요. 넘어갈 수가 있는데, 또 다른 상황을 만나게 되면은 또 이거 가지고 병원에 가서 또 이 인지 치료를 하면서 이거에 대해서 거기 그 선생님이 또 내주는 이야기를 또 해줌으로써 이걸 또 해석을 해주잖아요. 해석을 해주는데 그렇게 해석을 해주면서 또 넘어가는 것도 괜찮은데, 이걸 좀 더 근원적으로 치료를 하기 위해서는 이 현실 부정을 현실 인정으로 바꿔 나가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약을 먹게 되면은 이런 불안들을 눌러주고 증상을 눌러주죠. 그렇죠. 이렇게 불안들이 증상이 눌러짐으로써 이러한 강박사고는 전보다는 좀 덜하게 되는데, 약 효과가 이제 지나게 되면은 다시금 원점으로 돌아가서 현실 부정은 계속 하게 되고, 거스름의 생각, 행동은 또 이렇게 함으로써 불안과 증상은 또 다시금 나타나죠. 그렇게 해주는 데는 이제 그렇죠. 그래서 이 부분은 이 마음에 관한 부분이기 때문에 약이 현실 인정으로 만들어주는 약은 없어요. 그것은 이 공부를 통해서 나 자신에 대해 수양과 성찰을 해가면서 내가 지금 현실 부정하는 것이 무엇이 있는가를 정확히 찾아내고, 내가 이 현실 인정의 삶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제대로 바라봐야 되는 거죠. 그게 진정한 치유인 거죠. 네. 그럼요. 네. 네. 그럼요. 이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런 음지라는 것이 마냥 안 좋은 것이냐, 이게 안 좋은 것으로 많이 받아들이잖아요. 그런데 내가 자신이 지금까지 이 현실 부정의 삶을 살아왔잖아요. 현실 부정의 삶을 살아오다 보니 거스름의 생각과 행동을 하게 되고, 그 이에 불안과 증상들이 나타나요. 공황장애, 강박증, 이인증, 불면증, 온갖 이 마음병들이 나타나기 시작하거든요. 근데 마음병이 나타나게 되면은 그것으로 인해서 나를 돌아볼 수가 있게 되거든요. 나를 돌아봄으로써 내가 이 거스름의 삶을 살고 있었구나 하면서 돌아볼 수가 있게 해주는 기회거든요. 이러한 증상들이. 그런데 이게 우리가 바르게 살아갈 수 있도록 길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이 자연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거거든요. 만약에 우리가 이 거스름의 삶을 계속 살아가고 있는데 아무런 불안하지도 않고 증상도 나타나지 않고 하면, 그렇게 계속 거스름의
삶을 살아감으로써 바르게 살아갈 수 있을까요? 가족관계는 과연 괜찮을까요? 나와 타인과의 관계. 그렇죠. 그렇게 하니까 그 친구의 관계가 어떻게 됐어요? 힘들죠.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 그렇죠, 어땠어요? 그래요. 그래서 이렇게 불안과 저러한 증상, 공황, 감각 이러한 것들이 나타나는 것이 오히려 우리가 이후의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오히려 큰 약이 돼요. 약. 이제 이 윤리정서 개발을 해 가면서 석 달, 넉 달 이렇게 이후에 넘어가게 되면은 이제 어느 순간에 내가 얼만큼 거스름의 삶을 살았는지를 돌아보게 되실 거예요. 그때쯤 이제 증상도 많이 완화되고 그러면서도 계속 공부를 하셔야 돼요. 계속 공부를 하고 스스로 이 어떠한 또 자기 자신에게 이런 현실 부정적인 생각이 들 때가 있을 거예요. 근데 그런 현실 부정적인 생각이 들 때 그것을 내가 어디에서 내가 또 현실 부정을 하고 있었구나 이걸 제대로 짚어낼 수 있도록 그렇게 공부를 하시고 그러한 공부를 함으로써 자기 자신이 스스로 이 혼자서 이 현실 인정에 스스로 자아성이 스스로 그 자아성의 가속도가 스스로 붙을 때까지 계속 공부를 하셔야 돼요. 그렇게 공부를 하시고 그럼으로써 이제 여기 이 병에서 벗어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벗어남으로써 그걸로 끝인 게 아니에요. 지금 사회적으로도 인정받는 분들 그리고 지난 그 군자라고 일컬어 주시는 분들 그리고 옛 성현들 이러한 분들도 끊임없이 자기 자신의 마음을 돌아보고 수양을 하고 다시금 내가 좀 이런 내가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내가 걸림이 있는 것이 없나 한 번씩 돌아보고 내가 현재 사람답게 살아가고 있는지 이렇게 수양을 하면서 살아가시거든요. 그리고 늘 좋은 글과 그리고 자기 반성할 수 있는 그러한 그 고전들 있죠. 그런 것들을 계속 읽어가면서 자기 자신을 그렇게 가꿔가거든요. 그렇게 하면은 내가 작은 것에서도 내가 많이 가지진 않았어도 작은 것에도 만족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될 수가 있는 거죠. 아무리 많이 가진다고 하더라도 내 마음이 여기서 만족을 느끼는 삶이 아니라면 아무리 많이 가지고 많은 권력을 누린다고 하더라도 언제나 불만이 있고 불평이 있어요. 항상 타인을 원망을 하는 삶이 과연 좋을까요? 내가 타인을 원망하고 또 불평을 하고 불만을 가지고 내 생활에 만족을 하지 못한다면 내가 현재 현실 부정의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그리고 이제 계속 이렇게 공부해 나가시면은 어느 순간 지금 그 공황장애 증상 또 강박증 증상들 끊임없이 생각은 계속 일어나고 그 때문에 얼마나 괴로워요. 이러한 부분들이 차츰 이제 완화되어 가는 걸 많이 느끼죠.
그럴 때 이제 조금 낫다 해가지고 지금 여기서 공부를 그만두게 되면 다시금 싹 들어가게 되겠어요. 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성을 유지하고 스스로의 자성을 유지하고 그 자성의 가속도를 붙여서 스스로도 항상 내가 살아가면서 갑자기 내가 어떤 화가 올라오든지 또는 공황이 오든지 또는 약간의 가슴 두근거림이나 답답함, 그리고 내가 원치 않는 이러한 시기, 질투, 원망, 이러한 마음들이 올라왔을 때, 아, 내가 지금 현재 현실 부정을 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 있는가? 이걸 반드시 돌아봐야 돼요. 항상 그거에 대해서 내 내면에 깨어 있어야 돼요. 나의 내면에 깨어 있어서, 아, 내가 지금 현재 상태가 좋은지 안 좋은지 그걸 들여다봐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아까 현실 부정을 약을 먹는다고 해서 양지, 음지 이 둘을 다 받아들이는 현실 인정의 사람으로는 약 먹는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늘 자기 자성을 갈고 닦음으로써 그리고 늘 공부하려는 마음을 가지고 있음으로써 내 생활에 실천을 하고 돌아보고 반성 경계를 함으로써 서서히 이런 순리의 생각과 순리의 행동들이 붙게 되는 거죠. 근데 이렇게 불안과 증상들이 나온다고 해서 이렇게 약으로만 해결을 한다고 하면은 계속 내가 했던 생각, 내가 했던 그러한 현실 부정을 함으로써 이러한 불안 증상이 나오잖아요. 근데 약을 먹음으로써 이러한 증상들을 눌러버리니까 내가 했던 생각과 해석들이 맞다고 생각을 하면서 현실 부정을 더욱더 강화를 시키죠. 그럼 나중에 계속 그러면서 이후에는 좀 더 약의 용량이 용량이 더 많아지겠죠. 용량이 많아짐으로써 이후에는 이 약이 안 들을 때가 와요. 네. 그렇죠. 그 더 힘들어지는 거죠. 하지만 이 약이 필요한 때가 있어요. 이렇게 많이 힘들고 함으로써 많이 힘들고 증상들이 나올 때 그때는 지금 당장 죽을 것 같고 이렇게 마음 공부가 안 되잖아요. 네? 이렇게 그러한 상태에 있으면서 이렇게 현재 공황장애 증상이 생겼는데 이렇게 이 공부를 한다고 지금 PC를 틀어서 카페 들어와서 이렇게 편안한 마음으로 봐지지가 않잖아요. 그렇죠? 그럴 때 한 번씩 약을 먹으면서 좀 자신의 상태를 좀 안정시키고 난 후에 그래, 내가 현재는 비록 이러한 상태지만 계속 공부해서 내 자성을 갈고 닦아서 내가 현실 인정으로 약 없이도 살아가겠어. 선생님의 지금 나에게 나타나는 이러한 증상들이 약이 되어서 오히려 내 앞으로 남은 삶이 더 밝고 빛나고 작은 것에 대한 만족을 느낄 수 있는 그런 멋지고 사람다운 사람이 될 수 있게 이러한 증상들이 나타났다. 이거에 대해서 내가 감사한 마음을 느끼자, 고마운 마음을 느끼자 하면서 계속 갈고 닦아봐요. 이렇게만 하면은 현실 부정이 현실 인정으로 바뀌어가고 반드시 그 이후에 이 병이 감사하게 생각할 날이 반드시 와요. 모든 것이 자기 자신의 이 강박 심리로 인해서
문제가 되었다라는 것을 스스로 발견을 하거든요. 예. 스스로 발견을 하고 그럼으로써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가장 자기 자신을 먼저 돌아보니 자기 자신만 문제가 자기 자신한테 있었다라는 걸 돌아보고서 사람을 대하고 그리고 상황을 이해를 하고 사람들을 이해를 하고 하니 얼마나 내가 편안해지겠어요. 다른 사람들은 문제가 아니었고 다른 상황들 그것이 문제가 아니었고 내가 문제였다라는 것을 내가 생각하는 이러한 해석과 내가 생각했던 생각이 문제라는 것을 돌아보게 됨으로써 부끄러움을 느끼게 돼요. 그럼으로써 바뀌게 돼 있는 거고요. 그럼 그렇죠, 그렇죠. 예, 그렇죠. 예, 맞아요. 지금 이분의 경우도 주지하셔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은 이렇게 현실 인정의 삶을 살고자 하시잖아요. 이렇게 현실 인정의 삶을 살아가게 되면 이런 순리의 생각과 이런 순리의 행동들이 나오게 돼 있어요. 관계에서도 편안해지죠. 그렇죠. 맞아요. 그렇죠. 그리고 내가 이렇게 편안한 또 다른 편안한 관계를 만들어 나가면서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은 뭐냐면은 내가 이렇게 내 마음대로 되는 세상도 받아들이고 내 마음대로 안 되는 세상 역시도 받아들이는 현실 인정의 삶을 살고 있다라는 것을 아셔야 되고 내가 이렇게 정서적으로도 힘들고 타인에 대한 원망, 비방, 화풀이하고 또 타인에 대한 흉물하고 하는 것은 내가 현재 현실 부정의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을 또 자각을 해야 돼요. 그럼요. 예, 예, 그렇죠. 예. 내가 그리고 이러하다라는 것은 어떤 거냐면은 거스름의 생각과 거스름의 행동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내 내면속 무의식이 이것이 맞다라고 알고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든 그 행동이 있죠. 그 행동이 그 사람의 그 무의식을 말해줘요. 그 사람의 속 깊은 마음을 그대로 드러내주는 거예요. 그럼요. 예. 그렇죠. 예. 그럼요. 이분이 머리로는 들었으면서 나는 현실 인정이 되지가 않아요. 이렇게 하는 건 뭐냐면은 이게 워낙 좀 오랫동안 현실 부정이 좀 단단하게 박혀 있는 부분도 있고 그리고 그렇게 단단하게 박힘으로써 이 현실 부정이 맞다라고 계속 고집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내면에서는 무의식에서는 공부를 해보시면 내가 그것을 고집하고 있었구나. 나의 의식은 이것을 머리로는 내가 이것을 현실 인정하고 받아들인다라고는 알고 있는데 내가 아직까지도 이것을 고집하고 있었구나라고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잠깐
이 강좌 몇 번 듣는다고 해가지고 현실 인정의 사람으로 바뀌는 게 아니에요. 피겨의 김연아 선수 있죠. 그렇죠? 네. 이 김연아 선수가 얼마나 그 피겨 선수권 대회 나가서 얼마나 그 연기도 잘하고 피겨 스케이트도 참 잘 타요. 그런데 일반인이 피겨 스케이트나 스케이트 종류를 한 번도 안 타본 사람이 있다고 한번 봐요. 그러면은 영상을 보고 이렇게 강좌를 보듯이 피겨하는 영상을 보고 다리를 좌측 우측 그리고 턴을 할 땐 이렇게 저렇게 돌아가는 것을 그걸 영상으로만 보고 또 요즘에 영상으로 올린 것들에 대한 그 코치들이 많이 영상 올리잖아요. 피겨는 이렇게 탄다, 또 스케이트는 이렇게 탄다 하면서 영상으로 많이 올리잖아요. 근데 단순히 그것만 보고서 피겨를 지금 탄다면 탈 수 있을까요? 피겨 한 번도 안 탄 사람이 그 피겨 타고 코치가 그 영상에서 가르쳐준 대로 영상에서 피겨는 이렇게 타는 것이다 라고 가르쳐준다고 해서 이 피겨 스케이트를 잘 탈 수 있을까요? 연기를 한번 딱 보고서 보기만 했는데 연기를 또 그만큼 할 수 있을까요? 불가능하거든요. 얼마나 김연아 선수가 피나는 연습과 훈련을 통해서 얻어진 결과거든요. 그럼요. 축구 선수 박지성 선수 있죠. 예. 그 발을 한번 봐요. 그렇게 그 슛을 한다고 발로 공을 차서 그렇게 그 현란한 드리블 그리고 그 현란한 공격력까지 갖추어지기까지는 그렇게 발이 다 터지도록 뼈까지 다 변형이 됐어요. 그렇게 갈고 닦고 함으로써 이제 최정상에 있는 거죠. 이거 역시도 마찬가지로 교본만 본다고 영상 한번 본다고 스케이트 타는 영상 한번 본다고 해서 스케이트를 잘 탈 수 없는 것처럼 이거 역시 현실 부정에서 현실 인정으로 가기 위해서는 부단한 노력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 병이 있는 분들은 내가 현실 부정을 함으로써 나에게 이렇게 병이 왔구나. 그래, 내가 그 상황에 대해서 내가 어떤 부분에서 지금 부정을 하고 있는 것이 무엇일까라는 것을 이제 처음 보게 됨으로써 그래, 저렇게 하면 나아지겠다라고 좀 마음 시원해 하세요. 시원해 하는데 계속 부단하게 공부하시고 또 생활에서 이제 해야 될 그렇죠. 생활에서 그거 하니까 어때요? 확실히 삶이 달라지죠. 그렇죠. 생활 속에서 내가 해야 될 내 할 일을 해가면서 그렇죠. 그렇죠. 그것을 함으로써 이제 점차 이렇게 현실 인정의 사람으로 바꿔갈 수가 있어요. 이거 잠깐 본다고 해서 이게 바뀌느냐? 안 돼요. 지금 잠깐 본다고 해서 안 돼요. 일단 이분이 먼저 해야 될 거는 뭐냐면은 내가 아직까지 존재 부정을
현실 부정을 하고 있구나. 그래. 내가 아직까지 현실 부정을 하고 있어서 이런 청결 강박 그리고 확인 강박 확인을 해야 된다고 믿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내면으로 들어가면은 내 삶에선 절대로 나쁜 일이 일어나서는 안 돼. 절대로 세균 한 점도 허용치 않겠어라는 이런 강박적인 생각이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래서 이 증상이 올라올 때 계속 자기 내면을 들여다보는 훈련을 함으로써 내면을 들여다봐요. 그러면 불편한 감정들이 계속 올라올 때가 있을 거예요. 그럴 때마다 지금 불쾌한 감정이 올라오는구나. 내 내면을 들여다봐야 된다라는 것을 자연적으로 돌아다봐야 되죠. 그것이 계속 훈련이 돼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그렇죠. 강좌를 계속 보고 이해 안 되는 부분이 있으면 다시금 또 보고 그리고 실생활에 적용해보고 뭐 읽고 보고 쓰고 그렇죠. 그리고 올라오는 강좌 꾸준히 다시금 돌아보고 그리고 강좌 내용들을 다시금 정리해서 그것을 실생활에서 내 삶에 적용해서 다시금 돌아보고 그렇게 하면은 그러한 내 내면을 돌아보는 훈련이 자연적으로 되도록 자기 자신을 계속 훈련시키는 거거든요. 지금 이거 윤리정서 개발을 하는 거 자체가 그렇죠. 내가 거스름의 생각과 거스름의 행동, 불안 증상이 나타난다는 것은 내가 이런 생각과 행동, 이런 불안한 마음과 불안한 증상이 나온다는 아직까지 내가 현실 부정이지 현실 부정이 삶을 살고 있는 것이지 내가 이렇게도 해봤다. 이렇게도 해봤는데 쉽지가 않더라. 아이고 어떻게 해야 되느냐 아직까지 잘 모르고 있는 부분이에요. 그렇죠. 그럼요. 나는 내 내면에서는 내 살고 있는 것은 현실 부정인데 내가 현실 인정으로 삶을 살고 있다라고 아직까지는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공부한 시간이 아직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이 개념을 아직까지 정확히 알기가 좀 쉽지 않으실 거예요. 그럼요. 그렇죠. 그럼요. 그렇게 계속 봐가면서 공부를 해야 내가 지금 뭘 부정하고 있구나라고 알 수가 있어요. 지금은 아직까지는 이분이 지금까지 한 5번, 6번을 봤다고 하는데 그게 아직까지는 되지가 않죠. 그럼 이렇게 현실 인정의 삶을 살게 되면 자연스럽게 이런 순리의 생각, 순리의 행동들이 나오고 이렇게 살게 되면은 편안함으로 넘어가는 거고요. 내가 편안하지가 않고 불안하고 불편하다라고 하면은 내가 지금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아직까지도 현실 부정으로 살고 있다라는 것을 알아야 되고 여기서 먼저 해야 될 것은 뭐냐면 내가 현실 부정의 삶을 살고 있구나라는 것을 먼저 인정을 해야 돼요. 인정을 해야 그 다음 수를 생각할 수가 있어요. 내가 아직까지도 현실 인정인 줄 내가 잘못 알고 있는데 내가 지금 내 내면에서는 아직까지도 현실 부정을 지향을 하고 있구나. 그래. 그럼 다시금 계속 보고 갈고 닦아야겠다. 그리고 계속 이렇게 봄으로써 이론만이 아닌 그렇죠. 이론만 가지고는 되는 게 아니죠. 그렇죠. 계속 봐야 돼. 계속 보고
스케이트 탈 때 발을 좌측, 우측으로 그리고 그렇죠. 그리고 어떻게 하면 더 가속도가 붙었지, 팔의 동작은 어떻게 해야 되고, 연기 점수를 더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고, 계속 끊임없이 갈고 닦아야 되는 거죠. 예.